신박한 초등생활. 신나는 방학입니다. 말하고 보니 좀 어색하네요. 이미 방학하기 전 몇 주 전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학교 구경한 진 모두 오래됐지요. 수강하는 학원들도 모두 중단 아니면 비대면으로 대체. 연일 1000명 남짓한 확진자 발생으로 바깥 출입도 모두 최대한 자제 중. 창문만 잠시 열어도 살을 내는 듯한 추위까지. 여러분, 자녀들 모두 집콕으로 알찬 겨울방학 시작하셨나요? 이런 부모님들의 한숨이 랜선 넘어 저에게까지 들려옵니다. 방학을 해도 방학 같지 않고 마냥 널브러져 뒹굴기만 하죠. 코로나19를 틈타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기기들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꼭 떨어지지 않는 내 아이. 공부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었다면 오늘 주목하세요. 코로나에 대한 원망과 긴 한숨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곳에서 나와 내 아이의 생활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늘은 혼자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오디오 클립은 경희대학교 이상민 교수님을 비롯하여 저와 다른 두 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함께 운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에 어떻게 잘 생활할 것인가. 사실 새삼 방학이란 말 들으면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한 해였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방학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아니 올 한 해가 내내 방학이었는데 애들이 또 방학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웃기기도 하면서 새삼 올해의 그런 슬픈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학생 시절에 방학의 경험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다가오는 방학에 설레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막상 학교를 가지 않는 행복에 겨워 늦잠을 자고 해야 할 일은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천부적인 센스까지. 계약을 하루 이틀 남기고 허겁지겁 숙제하느라 고생하는 건 미래에 내가 받는 고통이니까 미루는 거죠. 다들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것들이 바로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감히 몇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첫째, 기상시간을 고정해주세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 아니겠어요? 물론 너무 이른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건 아이들에게 원하지도 바라지도 마세요. 우리 아이가 이미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8시도 괜찮고요. 9시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만은 꼭 피해라 라는 거는 어떤 날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게임하고 싶다고 보채고 어떤 날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침대에 있고 이런 일상은 끝내야 된다. 이 취지로 기상시간을 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방학 때라도 꼭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어디 나가실 일 없을 때 굳이 씻지도 않고 잠옷 갈아입지도 않고 그럴 때 그 하루의 나른함, 조금의 찝찝함, 뭔가 권태로운 느낌 이거 아시죠? 점심 먹기 전에 개운하게 씻지 않으면 그런 날은 외출 자체를 하기가 귀찮아지잖아요. 1년 동안 아이들이 매일 느껴온 기분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흐르고 요일은 바뀌어가는데 월요일도 화요일도 어제도 오늘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사실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하는데요.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나의 옷차림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을 상당히 많이 바꾸거든요. 까치집을 한 머리, 잠옷 입은 채로 할 일 하는 거랑 깔끔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개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 시작부터 다르겠죠? 셋째, 실천 가능한 생활계획표를 짜보세요.
학교에서 방학 맞이해서 계획표 많이 짜잖아요. 뭐 올해는 뭐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근데 참 생활계획표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열심히 짜지만 모두가 알아요. 선생님인 저도 알고, 아이도 알고,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도 알아요. 뭘 아냐고? 이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계획을 짜지만 이대로 되지 않고, 에이, 어차피 뭐 이렇게 짜봐야 내가 지키지도 않을 건데. 이런 무력감과 패배감에 아이들이 찌들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실천이 불가능한 생활계획표를 짜놨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상시간도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독서 시간 2시간, 놀기 2시간, 밥 먹기 1시간.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하루를 지내다 보면 생활 패턴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10분에도 끝나는 게 식사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면 반나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전 그래서 타임테이블에 뭔가 표에 꽉꽉 빡빡하게 짜있는 그런 생활계획표보다는 그날그날 해야 할 것의 목록을 그냥 간편한 리스트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냥 해야 할 것들을 쭉 쓰는 거예요. 뭐 예쁜 펜 색깔, 뭐 양식 필요 없어요. 그냥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나열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은 매일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씩 할 때마다 여러분 지워 나가세요. 그게 훨씬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주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독서 2시간, 공부 2시간?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겠다. 어떤 문제집에 몇 단원을 몇 장 풀겠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오답노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무리하지는 말되 구체적일수록 계획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 몰라서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모두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이런 무력감, 패배감, 스트레스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무력감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중에 딱 하나라도 해보세요. 들쭉날쭉한 아이의 기상시간을 적당한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 하나만 한다던가, 내일부터는 방학이라도 아침에 꼭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 하나만 한다던가, 아니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메모장에 쭉 리스트로 만들어서 써보기만 한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요. 마음 먹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실천하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듣고 계신 여러 부모님들의 작은 일상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육아와 재택근무로 아수라장인 와중에도 잠깐의 커피의 여유, 때로는 책 한 장 읽는 낭만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한 학습 계획 세우기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